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그날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 꽃 정리를 하던 중 창밖에 낯선 차가 보였어요. 흰색 중형자, 세단인데 렌터카 번호판이었죠. 가끔 배달 기사들이 쓰는 그런 차. 그 안에서 내린 남자, 검은 모자에 회색 셔츠, 단정한 슬랙스의 운동화, 왼손엔 천으로 된 낡은 에코백. 어디 회사 다니는 계약직 같다는 게 그 순간 제 첫인상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한참을 말없이 꽃을 보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이 꽃 무슨 뜻이에요? 그가 가리킨 건 안개꽃이었어요. 흔히 순수, 기다림,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기다림이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말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날 이후 그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항상 똑같은 차, 똑같은 꽃, 말수도 적고 카드 결제도 빠르고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이 가게 혼자 하세요? 네. 뭐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누가 지켜보는 것보다 혼자인 게 더 편하니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였어요. 그날도 그는 익숙한 얼굴로 가게에 왔고 꽃을 사고 돌아서려다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툭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얼른 주워드리려 몸을 숙였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진동으로 온 문자 하나. 알림창에 떴던 이름. 강 회장님 직통.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그걸 재빨리 집어들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껐어요. 회사 쪽 번호예요. 오래된 인맥인데 요즘 일이 꼬여서요. 그 말 어디선가 듣던 어조 같았어요. 습관처럼 준비된 대사 같았죠. 하지만 그때까진 믿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출입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까지 덮여 있었고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단 한 줄의 글. 그 남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 속엔 그가 고급 양복을 입고 누군가와 악수하는 모습,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강 회장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웃고 있는 그 사람.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가 가만히 안개꽃을 바라보던 시선, 말없이 웃던 표정, 그 모든 게 조용히 계산된 것 같았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강태하 씨. 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에 왔어요. 하지만 제가 변했죠. 그를 바라보는 제 눈엔 이젠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말을 건네도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어요. 비도 오락가락하고 가게 안 공기는 이상하게 정적이었죠. 점심을 대충 때우고 가게 앞 화분을 정리하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 회색 셔츠 위에 베이지색 바람막이, 손엔 오늘도 같은 에코백, 가게 문을 열며 늘 하던 말투로 인사했죠. 안개꽃, 오늘도 있죠? 네, 이쪽에 있어요. 제가 꽃을 포장하는 동안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마치 뭔가 말을 꺼낼 듯하다. 말지 못한 표정. 가게 앞에 흰 봉투 놓인 거 보셨어요? 그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네, 봤어요. 그는 윤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물었죠. 혹시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딱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놓고 갔다. 아니면 아예 다른 누군가가 둘 다를 감시하고 있다. 사진이요. 그리고 메모 하나.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짧은 동작 안에 온갖 계산이 담긴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분간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걸 따질 여유도 없었죠. 왜냐면
바로 그날 저녁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거든요. 익명 택배, 보낸 사람 없음, 발신지 없음, 상자 안엔 서류 뭉치 하나와 짧은 메모. 유진 씨에 대한 조사.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서류를 펼치자 내 이름, 주민번호, 가족관계, 학력, 심지어 박도진 실종 사건까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그중 한 줄이 눈에 꽂혔어요. 2001년 아버지 박도진 씨 실종 당시 병원 제출 진료 기록. 실종 3일 전 외상 후 쇼크 진단. 그 병원 이름 낯이 익렸어요. 엄마가 날 끌고 다녔던 그 병원. 그제야 깨달았죠. 나를 조사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를 감시하던 또 다른 누군가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어요. 강태하. 검색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소속도 SNS 기록도 없었어요. 단 하나, 뉴스 기사 한 줄, 제2회장 장남, 유럽 유학 마치고 귀국. 사진은 없었지만 이름, 생년, 귀국 날짜, 그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하루 뒤 가게에 또 그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 물었죠. 강태하 씨 맞으시죠?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눈을 맞췄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어요? 인터넷에서요. 기억나세요? 그때 폰 화면에 뜬 이름. 강 회장님 직통. 그의 표정이 그 순간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선명했어요. 저한테 왜 접근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간 건 맞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이진 않았어요. 그 말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럼 지금은 계획 중이란 뜻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제게 안개꽃을 건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쓰고 있다는 걸.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고개부터 들게 됐어요. 그 사람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먼저 잘라낸 건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비 오기 직전의 날씨 같은 저녁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그 얼굴이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요. 손엔 안개꽃도 에코백도 없었고 그저 잠깐 망설이다 테이블 앞에 조심히 앉았죠. 잠깐이면 돼요. 꽃 주문 안 하시면 앉으실 자리는 없어요. 그럼 한 송이만 주세요. 아무 꽃이나 포장도 하지 않은 생화 한 송이를 앞에 내려놓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택배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해요? 처음엔 그게 당신한테 갈 줄 몰라.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 감시하려던 자료였단 뜻이에요. 왜요? 말 못하겠어요? 그 자료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변명이 돼요? 변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다 아니면 뭐예요? 당신 이름도 가짜고 회사도 거짓이고 말하는 태도도 전부 연기였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 아닌 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서 꽃 고르고 이야기 듣고 조금씩 편해졌어요. 진짜로 그 편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속인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 오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려고 왔어요. 늦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고 가게 안엔 꽃물 냄새만 남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안개꽃 한 송이가 조용히 눕듯 쓰러져 있었고요. 그날 밤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답장을 보낼 수 없는 일회성 메시지. 그 사람의 거짓말엔 이유가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보낸 사람 없음. 끝은 점 하나 없었고 느낌표도 없었어요. 그게 더 섬뜩했어요. 거짓말이 나빴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봐 그게 또 무서워졌어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 자꾸 낯선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오래 서 있었고 우연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그러다 그날 오후 문이 열렸죠.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말끔히 묶었고 목까지 잠긴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하이힐, 매무새 하나 흐트러진 데 없이 딱 정돈된 사람. 하지만 웃지 않았어요. 심지어 인사도 없었죠. 여기 안개꽃 아직 있나요? 네, 방금 들어왔어요. 이쪽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한 송이를 들고 가만히 냄새를 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꽃, 누군가를 오래 기다릴 때 많이 쓴다던데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죠. 기다림이라 안 어울리네요. 나랑. 그 말투, 분명 친절한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 꽃을 내려놓고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던 적이 있나요? 그게 지금 왜 궁금하신데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속였는지 그걸 알아야 더 안 다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데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의미 모를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기 직전 작은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이건 기억을 꺼내는 열쇠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녀가 떠나고 봉투를 열어보니 단 하나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2001년 병원 진료 기록. 아버지 실종 3일 전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병원. 어릴 때 엄마 손에 끌려 밤마다 찾던 그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대기실만 오래 앉아있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걸 왜 지금 나한테.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차 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스티어링 휠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고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켰다 껐다 반복했죠. 이제 와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어떻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내가 모른 척했구나. 그래, 결국은 그 사람도 날 못 믿을 거야. 그 말에 스스로 웃고 말았어요. 쓴웃음 하나. 내가 처음부터 틀렸던 거야. 그는 손에 쥔 안개꽃 한 송이를 운전석 옆 서랍에 조용히 넣었어요. 그 꽃, 그저 의미 없는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놓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돼버렸죠. 그날 밤 유진은 오래된 병원 기록을 꺼냈어요. 거기엔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었죠. 보호자 외 방문자 확인, 이니셜 K, T, 진료기록 외 별도 요청 문건 첨부, K, T, 그 이니셜이 강하게 눈에 박혔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병원에서 시작된 비밀은 병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낸 사람 없음. 하지만 그 여자의 말투와 똑같았어요. 왜 지금 와서 이걸 나한테 들춰내는 거지? 도대체 왜 나를? 유진은 첫 차를 타고 20년 전 기억 속의 병원을 향해 달렸다. 비슷한 건물은 많았지만 병원 앞에 다다른 순간 유진은 알 수 있었어요. 맞아, 여기가 맞아. 기억보다 작았고 낡았지만 그대로였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접수대 앞으로 향했다. 2001년도 진료기록. 혹시 열람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신가요? 딸이에요. 실종된 환자예요. 그 기록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조용히 뭔가 확인하던 간호사는 잠시 후 작은 회색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진료 기록은 제한되지만 방문자 기록 정도는 확인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유진은 문서를 훑어. 그러다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강태하. 이거 진짜예요? 이분이 환자분 진료 3일 전에 방문하셨어요. 기록엔 외부 상담 요청이라고만 돼 있네요. 유진의 손끝이 떨렸다. 태아가 아빠를 만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유진은 병원을 나서며 몇 번이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없음. 진실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모두가 다치게 됩니다. 그 시각 JK그룹 사무동 지하
태아는 불 꺼진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보고는 다 받았어요. 유진이 병원에 갔더군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건 언젠간 직접 마주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서연은 태아를 바라보며 의자를 끌어앉았다. 지금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면 우린 무너져요. 그쪽 아버지가 뭘 감췄는지 당신도 봤잖아요. 그래서 유진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도 믿지 않아요. 당신이 직접 덮은 부분도 있잖아요. 태아는 고개를 떨궜다. 난 그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애가 또 무너지는 거 못 보겠어요. 서연은 조용히 태아 앞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놨다. 이게 다음 주 이사회에 올라갈 보고서예요. 유진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어요. 이번엔 당신 뜻대로 안 될지도 몰라요. 이거 당신이 작성했어요? 아니, 회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이제부턴 더 이상 당신 선에서 처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박스를 꺼냈다. 오래된 병원 진료 카드, 필름이 들어있지 않은 낡은 카메라,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뒷면엔 흐릿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KT 말 조심해라. 그 이름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 손끝이 굳었다. 아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태아, 당신 왜 그랬어요? 신뢰는 단 한 번이 거짓보다 그 거짓을 숨긴 시간이 더 깊게 무너뜨린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JK 본사 앞에 도착했다. 보안이 심한 곳이었지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면 태아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 확신했다. 그리고 낮 12시 47분 정장 차림의 태아가 사람들 사이로 내려왔다. 걸음을 멈춘 태아는 유진을 보자 숨을 멈춘 듯 멈칫했다. 유진은 봉투 하나를 꺼내 무표정한 얼굴로 내밀었다. 이름 보세요. 태아는 봉투를 받아 안에 든 병원 기록을 넘겼다. 2001년 병원 외부 방문자 강태아. 그는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아빠가 실종되기 3일 전 당신이 그 병원에 있었다는 거. 태아는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에서야요? 왜 이 말 내가 먼저 해야 해요? 그땐 당신이 알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내게 다가왔어요? 그걸 알고도 왜 하필 나한테? 그때 병원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 쪽 사람이 먼저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 JK 쪽에서 오래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그 사실을 몰랐겠지만 그럼 그때부터 우린 감시당했던 거예요? 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요. 당신이 날 지킨다고 했죠? 그게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어요. 지금 그 말 위로라고 생각해요? 유진은 종이를 손에 쥐고 한 발짝 물러섰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대답 없이 돌아섰다. 뒤에 남은 태아는 손에 들린 병원 기록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중얼였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다 변명처럼 들리겠지. 그날 저녁 서연은 유진의 가게를 찾아왔다. 오늘 하루 힘드셨겠어요. 유진은 서연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아, 그쪽은 아직 제 이름 안 들으셨군요. 저는 민서연이에요. 강태아의 약혼자였습니다. 약혼자였다고요? 파혼 직전이에요. 서류만 남았죠. 왜 저한테 이 얘기를? 서연은 잠시 꽃 진열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강태아가 누굴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 아직 하고 계신가요? 유진은 눈빛이 흔들렸다. 왜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했어요. 그건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그 진심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이죠. 그 말을 왜 나한테 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었다면 이제는 반대도 해봐야 할 때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위심이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진실을 꺼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서연은 말없이 명함을 내려두고 조용히 나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들은 말 중
어느 하나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미 절반쯤은 믿고 있는 자신이었다. 다음 날 밤, 서연은 회장실에 홀로 들어섰다. 문은 걸려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지만 책상 위 조명 아래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왼쪽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 오른쪽에는 유진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유진과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태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와서 이걸 꺼낸다고요? 사진 뒷면에는 굵고 짧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보다 먼 진실이 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다시 가게 문을 닫고 서연의 명함을 들고 JK그룹을 찾아갔다. 서연은 조용히 회장실 옆 회의실로 유진을 데려갔다. 저도 여기까지 들어오긴 쉽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지금은 비워진 사무실이에요. 예전엔 유진 씨 아버지가 쓰던 공간이었죠. 뭐라고요? 서연은 벽장 안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사진을 보자 숨이 멎은 듯 멈췄다. 이건 내가 어릴 때 당신과 당신 아버지 그리고 태아, 강 회장까지 모두가 한 사진에 있어요. 이걸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 아버지가 실종된 진짜 이유예요. 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유라뇨. 당신 아버지는 원래 이 회사의 내부 자문력이었어요. 이사회 쪽 비밀 관리와 불법 자산 정리까지 말도 안 돼요. 그 진실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입을 닫았고 누군가는 기억을 지웠죠. 그럼 태아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왜 당신은 말하는데 그 사람은 숨긴 거죠? 서연은 조용히 유진을 바라보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게 태아가 당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보호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텐 질투였죠.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의 눈빛엔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온 열등감이 서려 있었다. 그 시각, 태아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사회 측에선 유진 씨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봅니다. 누군가 내부자 중에 넘긴 거죠. 태아는 가만히 침을 삼켰다. 회장님이 움직이신 건가요? 확답은 없습니다. 다만 민서연 이사 쪽이 직접 접촉한 건 맞습니다. 태아는 눈을 감았다. 서연이 유진한테 갔단 말이야. 늦은 밤 유진은 홀로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도 내 아버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남기고 간 종이 메모를 펼쳐보았다. 자매라는 단어가 꼭 피를 나눴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JK그룹 옥상 주차장.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태아는 어두운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진이 나타났다. 할 말 있어요. 태아는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불타듯 차가웠다.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편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건 당신한텐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유진, 사진도 봤어요. 어릴 때 우리 같이 있었던 사진. 그건 말하지 마요. 그 사진 한 장으로 내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태아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듯. 유진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당신 아버지 쪽에서 회수 안 한 기록이에요. 내 아버지한테 내린 친무각서.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직접 사인한 문서. 태아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그 가족의 일원이죠. 그리고 나는 그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유진, 난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방식이었어요. 지켜주고 싶었다면서요. 그럼 왜 그 모든 순간에 뒤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나도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할 줄은.
유진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태아를 밀어냈다. 이젠 끝이에요. 우리 사이. 처음부터 시작될 수 없었던 거니까. 그날 밤 유진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연이라는 애는 착한데 내 아이를 대신할 순 없어.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서연이 정말 다음 날 JK그룹 이사회장 강 회장이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슈트, 잔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유진 씨에 대한 정보가 왜 바깥으로 흘렀는지 여기서 따져야겠소. 이사회가 술렁였다. 그 순간 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태아, 자네가 왜 그걸 책임지나? 이제는 제가 입을 다물 수 없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진실을 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 저한텐 불가능합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 아이는 우리와 연관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전 그 피해자와 더 이상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이사회는 침묵에 빠졌다. 태아는 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이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 직후 서연은 조용히 유진을 불렀다. 어릴 때 기억나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나 대신 엄마한테 안겼던 그날.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나는 그냥 옆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널든 그게 무슨 난 기억해요. 네가 울면서 이제부터 내가 언니야 라고 했던 거.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우리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자매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 잠깐이라도. JK그룹 20층 접견실. 유진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건 흑단 지팡이를 짚고 들어선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님이 먼저 이 자리를 요청하셨다면서요. 그래,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지. 그 아이요? 제 얘기인가요? 당신은 유일하게 내가 실수로 놓친 변수가 됐어.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제 아버지, 왜 사라진 거죠? 강 회장은 정면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 검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어. 유진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종이.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KT를 지켜라. 그 아이만은 무사해야 한다.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지. 우린 함께 회사를 키웠고 그만큼 어둠도 함께 뒤집었었어. 그런데 왜 숨기고 왜 죽였어요? 죽인 게 아니야. 그는 사라지기로 선택했어. 누굴 지키기 위해서. 그게 태아예요? 아니, 당신이야. 한편 서연은 태아를 호출했다. 두 사람은 사무동 루프탑에서 마주했다. 이제 유진도 다 알게 됐어요. 강 회장도 움직였고. 그래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더 숨기지 않을 거야. 그럼 당신은 내 편이 아니란 거야? 태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서연아, 처음부터 우리가 같은 배에 탄 건 아니었어. 넌 나를 도와줬지만 그건 유진을 밀어내기 위한 방식이었지. 맞아. 나는 유진이 내 자리를 대신해 가는 게 너무 보기 싫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은 움직이지 않아. 서연은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진실을 당신 손으로 꺼내봐. 그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펼쳤다. 태아의 이니셜이 또렷했다. 그가 내 아버지를 만났던 사람이고 지켜야 했던 아이였다는 것.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태아가 들어섰다. 회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대답해봐요. 당신은 그동안 절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저 회장 자리를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태아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숨쉬는 이유였어요. 그럼 이제 그 숨을 세상에 들리게 내뱉어봐요. JK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모든 이사진이 모인 자리, 카메라,
기자단, 주조 대표까지 예고 없이 입장해 있었다. 유진은 반상 위에 서서 검은 USB를 꺼냈다. 여기 있는 영상은 20년 전 JK 내부 비밀 거래 장면입니다. 직접 지시한 인물은 뒤쪽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강 회장의 모습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그 사람, 입 막아. 가족도 전부 정리해. 회의실이 술렁이고 회장 측 변호인이 즉시 항의했지만 이 사진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리고 이건 그로 인해 사라진 제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유진은 태아에게 눈을 돌렸다. 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당 자료는 제가 입수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무언가 체념한 듯 말없이 서류를 밀어냈다. 이제서야 그 애를 선택했구만. 이후 강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었고 JK그룹은 긴급 경영권 이양 절차에 들어갔다. 며칠 뒤 서연은 유진의 꽃집 앞을 찾았다. 사과하러 온 건 아니에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내가 누구였는지 생각 많이 했어요. 가짜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나한테도 내 이름이 있었고 당신한텐 당신 자리가 있었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유진은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다. 이건 아무 데서도 안 팔리는 꽃이에요. 물을 잘못 주면 바로 시들어버리죠. 나갔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 꽃은 햇빛만 꾸준히 받아도 다시 살아나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며칠 뒤 태아는 마지막으로 유진의 가게를 찾았다.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지켜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끝낼 줄은 몰라. 그럼 이제 우린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고요. 알겠어요. 언제든 당신이 부르면 난 돌아올 거예요. 고마워요. 그 말로 충분해요. 그렇게 태아는 돌아섰고 유진은 가게 안쪽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엔 이름 모를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그 진실이 누군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